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556명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이 1,493명, 해외 발생은 66명입니다. 수도권에서 857명, 비수도권에서는 636명이 나오면서 수도권의 차지 비율이 57.4%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1명이 줄었습니다. 누적 353명, 그리고 사망자는 11명이 늘어서 국내 사망자 모두 2,167명입니다. 자, 오늘 확진자가 1,500명대 나왔는데요. 교수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쁩니다. 우선 하나는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일요일 날에 검사된 것이 이제 월요일 날에 반영이 되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날에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492명. 그러는데 일주일이 지난 오늘은 그것을 경신해서 다시 월요일 날로서는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원래 일주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목금토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휴일이라서 아마 이번 주에는 본격적인 반영이 목요일 날에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화요일 날에서 수요일이 되면서 하루에 많게는 500명, 600명씩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만일에 1,500명이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목요일을 만나게 될 경우 잘못하게 되면 이게 다시 2,000명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굉장히 나쁜 지표가 어제 8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1분, 최근에 가장 많이 사망하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11분이 사망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 위중증자를 다 합하면은 33분이 나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오늘 사망자만 하게 되면은 19분이나 사망하시게 되는 이런 소위 말해서 대참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여러 가지 지표로 굉장히 나쁘다고 하는 점 또 잘 아시다시피 비수도권이 오늘은 42.6%, 비수도권 비중이 42.6%입니다. 그러니까 휴가와 맞물려서 전국적인 양상도 계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여전히 여러 가지 지표가 나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수도권 차지 비율이 57.4%잖아요. 아직 연휴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고 이동량이 많이 줄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7월 말 8월 초까지의 이동량을 살펴보면 이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되고 나서 거리두기 4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가 수도권에서 격상된 게 7월 7일 처음으로 1,000명 이상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일시적으로 이동량이 좀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이동량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7월 말 8월 초의 이동량은 현재까지 집계된 곳으로는 거의 평시 상태를 회복한 곳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5주 이상 계속해온 4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가 이동량을 줄이는 데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판명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1년 6개월간의 코로나19 유행을 살펴보면 이동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으면 확진자 감소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1,500명대에서 2,000명대로 확진 환자가 치솟는 모습을 보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동량이 줄어들지 않는 어떤 방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은경 청장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연휴 때문에 그리고 방학 때문에 아직 확진자가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다. 이해 동의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오늘이 원래 광복절 휴일이 어제인데 오늘까지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휴일이 3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이 3일에다가 지금 휴가 기간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휴가 기간에 긴 휴일이 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이게 관리가 잘 안 될 경우에 이번 주 목요일 날에 반영이 될 경우에는 정말 최고치였던 2,223명을 뚫고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청장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 피크에 도달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관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 방학 상황을 살펴보면 이제 이번 주에 학교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이번 주에 수도권에 이제 중고등학교가 개학을 시작하고요. 네.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초등학교가 개학을 시작하는데 그게 지금 이 8.15 연휴 국면이 혹은 휴가 국면이 딱 이제 마무리된 시점이랑 이제 맞춤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중반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정도가 되었을 때 나오는 확진 환자 추이가 사실은 이번 여름 유행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좀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정점을 찍고 점점 어떤 영향 때문이든지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난다 그러면 아, 이번 여름 유행은 정점을 찍고 좀 잦아드는 추세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고요. 다음 주 수, 목, 금, 토가 지나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확산하는 추이가 나타난다면은 아, 이 유행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유행의 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다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2주, 3주 예. 동안 했던 행동의 패턴들이 종합이 되어가지고 2주, 3주 후에 확진 환자 현황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의 상황이 종합이 되어가지고 다음 주 수목금토 또 그 다음 주 수목금토에 나타날 텐데 지금 우리가 이동량이나 접촉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덧붙이자면은 지금 방역 당국에서 계속해서 이 4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에다가 무엇을 더할 수 있을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사실 또렷한 카드를 내놓은 건 없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굉장히 많겠죠. 네. 그런데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해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의 조치 상황만으로는 이번 유행을 잡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그 확진자와 관련해서 그런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요. 당연히 위중증 환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덩달아서 사망자도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사망자들 중에 20대 확진자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어제 발표를 보면 나왔습니다, 교수님. 이 젊은 층에서도 계속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계속 나타날 개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고요. 이미 그런 조짐들이 데이터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8분이 사망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분 중에 연령대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은 80세 이상이 1분, 그다음에 70대가 2분, 60대가 2분, 그다음에 50대가 2분이 사망하게 됩니다. 50대도 2분이 사망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20대가 이제 1분이 사망하셨다는 거죠. 그러는데 사망률보다도 더 중요한 게 위중증의 분포를 보면은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위중증이 우리나라에 몇 분이 계시느냐 하면은 374분이 계시는데요. 예. 374명이 계시는데 이 중에서 60대에서부터 80대는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시고 나서 상당히 보호 효과를 받는다는 거죠. 예컨대 80대 이상은 전체 374명 중에서 22명, 70대는 44명, 60대는 좀 많습니다. 82명인데요. 더 중요한 거는 50대가 몇 명이냐면은 전체 위중증 374명에서 50대가 139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건장한 분이잖아요. 50대라고 하면은 뭐 사실 굉장히 건장한 분이잖아요. 예. 전체 위중증 374명에서 139명이고요. 40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53명. 아까 제가 80대 이상이 22명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위중증에. 그러는데 40대가 53명, 30대도 28명. 그러니까 80대보다도 지금 위중증이 더 많아요. 거기에다가 20대가 5명, 10대도 지금 1명의 위중증자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위중증 분포를 본다고 하더라도 백신을 접종 안 한 젊은 분들이 상당히 위중증이 많고 위중증이 많으니까 비례적으로 사망자도 나오겠죠. 지금 분포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 감기 아니냐 이거 뭘 이걸 가지고 호들갑을 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통제를 못하게 되면은 백신 접종을 안 한 50대에서부터 20대까지도 상당한 희생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관련해서 잠시 후에 더 그 얘기는 나눠보도록 하고 20대 확진자 한 명이 사망한 그분은 기저질환자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저질환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기저질환을 안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평소에 건강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예.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사망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평소에 기저질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도 고위험군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만이신 분들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그냥 좀 살집이 있는 정도고 그냥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은 평균 체중 이상으로 비만인 것만으로도 고위험군으로 빠져서 위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 중에서 나는 20대에서 50대 사이이고 평소에 기저질환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평소에 체중이 가체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에는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상황을 배제하셔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아직 젊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40대 이상 혹은 50대 이상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라든가 자기 건강 체크하는데 아무래도 좀 둔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상 코로나19에 감염이 돼가지고 중증으로 이어지고 나서야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평소에 알지 못했던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런 사례들도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 20대, 30대, 40대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은 폐렴으로 이어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네. 뭐 자가진단 키트의 오류라든지 아니면은 증상이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그냥 보통 감기라고 생각해서 그냥 간과하고 있다가 숨이 가빠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확진 판정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은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고요.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산소 치료를 받거나 심한 경우에는 인공호흡기까지 착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서 본인이 배제된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대 교수님이나 제가 계속해서 20대, 30대, 40대 혹은 50대도 충분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교수님.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백신을 맞는 게 코로나19에 걸리는 것보다 더 사망 위험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백신을 안 맞는 게 더 이득인 건지.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이제 생각을 갖고 작성된 기사에 이제 속았다 또는 가짜 뉴스에 속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아마 우리 자료 화면이 나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젊은 층 코로나19 두렵지 않다. 예, 백신 그렇습니다. 굳이 이거는 맞아야 굉장히 하나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거기 보면 18에서 29세가 접종 후 사망률이 0.0001%라 그랬잖아요. 이걸 환산하면 접종하고 나서 사망하는 것이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사망하는 것이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100만 명 중에 한 명. 그러는데 코로나19가 이 연령대의 치명률,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치명률이 0.017이니까 172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에서 29세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은 100만 명 중에 한 명밖에 사망을 안 하는데 접종을 안 하면 100만 명 중에 172명이나 사망한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 놓고 보면 30에서 39세는 보면은 상황이 좀 더 나쁩니다. 자, 이거는 사망왕이 좀 더 좋기는 하지만 여전히 10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3배.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고 나면은 100만 명 중에 2명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명 중에 207명이 사망하니까 백신 접종하지 않으면은 103배나 더 높다는 거죠. 40에서 49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호 효과가 뛰어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100만 명 중에 5명이 사망하는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은 100만 명 중에 241명, 즉 50배나 더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하나는 본인이 감염이 되어서 사망할 확률도 100배에서 이렇게
굉장히 높아지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감염이 되었을 때 본인이 남에게 전파하는 위험도 있잖아요. 가족에게 전파한다거나 직장에서나 다른 데 전파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백신 접종이야말로 본인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회도 보호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러는데 이 잘못된 언론들 또는 가짜 뉴스에 속으셔서 침소봉대되어 가지고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백신 접종이 주는 위험이 더 크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명이 된 것은 극소수로 났고요. 그 이외에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자연사 수준입니다. 자연사 수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1년에 그냥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이 25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365일로 나누면은 하루에 평균 700명이 사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연사 수준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짜 뉴스가 지금 횡행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100배 이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유드린다는 예. 말씀 다시 제가 드립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언론에서 특히나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언론 뉴스를 보다 보면 멀쩡하던 엄마가, 멀쩡하던 아빠가, 멀쩡하던 누군가가 백신을 맞고 숨졌다. 이상 반응이 와서 이렇게 됐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그걸 보게 되면 아 그냥 백신 맞는 것보다 안 맞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최근에는 이제 예.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섞여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뜻밖에도 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가 되면서 백신 부작용과 관련된 뉴스는 조금 줄었어요. 예. 그건 이제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사망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또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백신 부작용하면은 똑같이 백신을 접종하고 난 다음에 인과관계 혹은 상관관계가 있어서 돌아가시는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오히려 이 백신 맞을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걸 부추기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오명돈 교수라든가 서울대학교의 김윤 교수님 같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19는 독감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맘카페라든가 젊은 사람들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지금 코로나19는 충분히 관리가 되고 있고 코로나19는 위험도가 독감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예. 그러면 독감 수준으로 관리 가능하다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굉장히 틀린 얘기죠. 여기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스웨덴 자료를 제가 좀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스웨덴 자료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스웨덴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위드 코로나를 주장했던 국가입니다. 어떻게 위드 코로나를 주장했냐면은 이게 위험하지 않다 또는 자연계상에서 감염이 되고 회복이 되어서 자연계상에서 면역을 획득한 사람들이 전체 인구 대비 70% 정도 되어서 자연계상에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게 되면은 우리 국가는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스웨덴은 초기에 자연계상의 집단 면역, 그러니까 백신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연계상에서 집단 면역을 하려고 했던 국가입니다. 스웨덴이 그러는데 최근에는 아주 열심히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웨덴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스웨덴이 지금 여기가 확진자 양상인데요. 일일 확진자 수인데 여기가 5천 명이고 여기가 10,000명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이 인구가 얼마가 되냐면은 우리의 5분의 1인 1,0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1,000만 명.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빨간색 표시가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작년 2월에서부터 작년 10월까지인데요. 확진자는 얼마 없죠? 여기가 5천 명이라 그랬으니까 그래도 여기가 1,000단위가 될 겁니다. 확진자는 얼마 없죠? 그러는데 여기 사망자 보실까요? 사망자. 하루에 100명씩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얼마 없는데 사망자는 이렇게 많이 쏟아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스웨덴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자연계상의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때 누가 희생이 됐느냐 하면은 고령자들이 대거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런 얘기가 있었죠.
복지 선진국가인 스웨덴이 지금 자연계상에서 집단 면역을 얘기하면서 노인을 다 죽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심지어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한번 볼까요? 이때 중간치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올해 2021년 5월까지인데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사망자도 덩달아 늘어나죠. 그러는데 여기에서부터 백신 접종을 하게 됩니다. 빨간색에서부터 백신 접종을 하게 돼요. 백신 접종을 한다 그래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거죠, 확진자가. 그러다가 확진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확진자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백신 효과가 나타나면서 점차 줄어가지고 지금은 영명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8월 4일부터 쭉 보시면은 확진자는 800명대에서 1000명대가 나오지만 사망자는 지금 전부 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비교를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니까 하루 확진 환자가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망자는 0명을 기록하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누적 확진자가 스웨덴인 경우에는 누적 확진자가 아까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1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확진자가 550만 명 정도 나왔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누적 사망자가 14,621명이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7만 3천 명 정도 나왔다는 거죠. 예. 그러면 아까 백신 접종을 하면서 지금 0명을 찍고 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백신을 1차 접종한 비율이 66%, 2차 백신 접종이 4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초기에 위드 코로나, 자연계상에서 집단 면역을 한다 그래서 워낙 확진자가 많아진 데 플러스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스웨덴은 초기에 위드 코로나, 지금 우리 일부 전문가들이 위드 코로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드 코로나가 얼마나 터무니없나 하는 것을 스웨덴 데이터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만일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스웨덴처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신 접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희생자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도 스웨덴과 비교해서도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웨덴이나 영국처럼 백신 보급되기 전에 코로나19에 자연 감염되어 가지고 앓고 또 사망한 사례들도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구 대비 코로나19와 관련된 항체를 가지고 있는 비율도 굉장히 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서울대학교 오명돈 교수님이나 김윤 교수님이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되려면 어떤 시나리오가 되려면 우리는 자연 항체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최소한 전 국민 대비 전 국민 인구 대비 70% 이상이 한 번이나 두 번 이상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도 어떤 게 확인이 되어야 되냐면 하루에 확인되는 위중증 환자의 전체 위중증 환자의 숫자가 최소한 100명 미만. 그리고 스웨덴처럼 하루 확진 환자 수가 2,000명, 3,000명, 4,000명 나온다고 하더라도 신규 사망자 수가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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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명인 날이 한 2주, 3주 정도 계속 될 때서야 비로소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으로 혹은 독감 수준 이하의 위험도로 관리되고 있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섣부르게 위드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희생자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오늘도 11명이 새로 사망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바로 그런 결과의 희생자라는 거죠. 거기다가 예. 스웨덴 결과에서 현재 감염이 되어서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16,5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스웨덴이 백신 접종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감염된 중에 16,500명 정도 중에 위중증은 31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진 전체 대비 위중증이 0.187%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웨덴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백신 접종을 하기 전에 위드 코로나를 했을 때는 확진자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거 사망자를 배출했지만 백신 접종이 되고 나서는 심지어 확진자도 줄 뿐만 아니라 사망자는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 이것은 오로지
백신이 주는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이 우리보다 먼저 간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에 위드 코로나를 해야 되고 지금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스웨덴의 자료도 매우 중요할 수 예.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알려드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스웨덴이 방역을 잘한 국가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예, 백신 접종을 하면서 사망자가 줄고 있고 그리고 이걸 우리나라에 접목시켜 보면 충분한 백신 접종으로 사망자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그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독감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시기상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백신 접종률입니다. 젊은 층의 위중증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청년층, 장년층의 접종이 관건일 텐데 현재 만 18에서 49세 접종 예약이 진행 중에 있는데 예약률이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약률이 한 60% 정도 예. 됩니다. 그러니까 이 60세 이상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찐 15% 제외하고 한 15% 제외하고 한 85% 정도가 백신 접종 예약을 했고 또 접종까지 마무리를 하신 상황인데요. 네. 혹은 1차 접종 이상 마무리를 한 상황인데 지금 이상하게도 18세부터 49세까지의 백신 접종 예약을 받아 보니까 한 60%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일 끝자리 번호대로 순차적으로 예약을 한 다음에 한 이틀에서 사흘 정도 한꺼번에 몰아서 또 예약을 하는 순서가 있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상대적으로는 늘어나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방역 당국이 기대하는 곳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최소한 80% 이상 예약을 하고 접종을 해야 전 국민 대비 70% 접종이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10월까지.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항상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18세부터 49세까지 한참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할 수 있다. 코로나의 위험은 지금 이미 계절 독감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자꾸 내놓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단 말.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면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런 반응의 정도가 저는 이 18세부터 49세까지의 낮은 백신 접종률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